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이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4월도 이제 중순 넘어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미국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부담을 주면서 3대 지수는 혼조 마감 지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5거래일 연속으로 내려가면서 한 주 내내 좀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TSMC 같은 경우 예상치 웃도는 실적을 냈는데 5% 정도 급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또 오늘 반도체 관련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1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2% 이상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합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은 최근에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의 반도체 분위기는 온탕이었는데 미국 시장을 열어보니 오늘 또 온탕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먼저 정리해보고 하나하나 이야기해보죠. 어제 우리 시장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에 굉장히 큰 부담을 안겨줬던 환율이 조금 잡히면서 시장이 큰 폭의 상승을 만들어줬는데요. 환율이 상승한 만큼 시장도 회복세를 보여줬습니다. 원화 강세와 함께 반가운 외인이 돌아와줬기 때문인데요. 코스피는 1.95%, 코스닥은 거의 3%에 육박하는 상승폭 나타냈습니다. 상승한 종목이 하락한 종목 수보다 훨씬 많으면서 상승의 질도 나쁘지 않았다. 중소형주까지 골고루 그 상승의 온기가 번졌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왔고 개인의 경우에는 약간의 차익 실현하는 모습도 함께 나타나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많은 섹터 내에서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좀 짚어보면요. 반도체는 TSMC의 실적에 환호를 하면서 전방위적으로 올랐습니다. 거기에 인텔에서 인간의 뇌를 신경망에 닮은 뉴로모픽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면서 에이징랜드라던가 자람 테크놀로지, 네페스아크 같은 관련 종목들도 큰 폭의 상승폭을 만들어냈고요. 미국 관세 수혜로 장 전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관련주들이 들썩들썩했습니다. 여기에 장중에 중국의 조선 관련해서도 미국이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선주들 활짝 기지개 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나오션이 대장주로 움직였습니다. 무려 15%가량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HD, 현대, 미포조선 같은 조선 관련주들 일제히 큰 폭 상승 만들어냈고요. 2007년을 방불케 하는 슈퍼사이클이 돌아온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는 여전히 탄탄한 주가로 그 수요를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12%, 세명전기는 20%, 재룡전기도 10%가량 상승폭을 만들어내면서 변압기, 전력 설비 쪽 광범위한 수요를 반증하는 모습을 주가로서 증명을 해냈고요. 중국 소비주들도 기지개를 켰습니다. 화장품, 여행, 항공, 카지노주까지 일제히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 초반 분위기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환율의 경우에는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구두 개입을 한 덕에 큰 폭의 16일 같은 상승 흐름을 만들진 않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주시를 해볼 필요는 있겠고요. 외인들의 수급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의 방향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TSMC 어제 우리는 참 좋았는데 미국 시장을 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TSMC의 어닝콜이 준 영향 때문인데요. TSMC 어닝콜의 주요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TSMC 최근에 큰 지진이 나면서 상당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큰 우려를 안겨줬습니다. TSMC가 아무래도 전 세계 특히 이 첨단 반도체 시장의 큰 손이기 때문인데 전기요금이 오른다 따라서 2분기 영업이익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진의 여파로 인해서 역시 그 부분도 매출 총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놨고요. 중장기 수익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목표치였던 53%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라던가 PC라던가 이런 하드웨어 쪽의 수요가 여전히 부진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요. 애플의 주가가 사실 이 부분과도 영향이
굉장히 긴밀하게 있을 텐데 스마트폰, PC 수요가 결국 올라와줘야 TSMC가 계속되는 성장세를 유지를 할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서 약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빠른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거기다가 자동차 부문에 있어서도 하락 전망을 내놨는데 자동차는 사실 그 전날에 인텔의 모빌아이와 TSMC가 또 협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려를 여전히 안고 있다라는 것을 어닝콜에서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HBM이라던가 AI 쪽에서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엔비디아 같은 종목은 간밤에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장비주 여전히 타격이고요. 기타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물론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역대 최고다, 역대 사상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TSMC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전망치에 보다 초점을 맞췄기 때문인데 ASML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결국에 중요한 것은 AI에 대한 수요, AI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빠르게 반영이 되느냐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 AI를 관련해서 또는 HBM을 등에 업고 있는 종목들 더욱더 꼼꼼한 수혜주 찾기가 분주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반도체 종목들 오늘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돌아온 외인 구단, 그런데 이 외인 구단이 얼마나 우리 시장에 머물러 줄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외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어제 사고 팔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외인과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에서 한화오션을 담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한화오션이 외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기관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건데요. 한화오션이 15%가량 상승폭을 만들어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삼성중공업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면서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기지개 펴는 모습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선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수정앵커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의 경우에는 바닥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수급면에서 살펴보게 되더라도 그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포스코홀딩스를 모두 담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을 비춰봤을 때 2차 전지 종목들의 반등세도 참 반가웠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금요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조금 걱정스러운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저희가 받아봤는데요. 최근에 미국 시장보다 조금 앞서서 움직이기도 했고 조금 다르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 시장인 만큼 오늘도 2차 전지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조선 종목들까지 함께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업종별 주간 상승률과 업종별 주간 순매수 금액 수준으로 1, 2, 3위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증권의 자료인데요. 조선은 확실히 외인과 기관들이 최근 일주일 동안에 내내 많이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간 상승률이 10% 넘게 나타나고 있고요. 가장 많이 담은 외인과 기관의 장바구니에 모두 1순위로 담긴 섹터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화장품과 같은 중국 소비주로 분류되는 섹터도 역시 좋은 표정을 짓고 있는 데는 이렇게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활한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은 사실 신저가 영역에 머물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서 2차 전지 갖고 계신 주주분들 상당히 어깨가 좀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요. 다시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셀과 양극재, 소재, 부품, 장비단에서 전방위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하루였고 사실 엔캠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올해 들어서 계속되는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조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렇게 2차 전지 종목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확실한 키워드는 바로 전고체입니다. 전고체 관련해서 주요 기업들의 전고체 전지 관련 도입 시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같은 경우는 일단 전고체 개발이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나마 가장 빠른 것이 삼성 SDI인데 전고체 전지 개발 완료 시기가 2027년가량으로 점쳐지고 있고요. 반면에 일본의 도요타와 중국의 CATL 같은 경우는 이미 2025년에 전고체 전지 개발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도요타는 도요타 EV에 2027년에서 2028년 사이에 이 전고체 전지를 탑재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전고체 테마에서 과연 우위를 점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따라서 또 시장의 향배가 크게 갈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서 헬스케어 섹터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 헬스케어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세 종목,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HLB가 있죠. 세 종목 모두 각각의 호재가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아무래도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만 MSCI 5월 편입 이슈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사실 요즘에는 뭐 계속되는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종목들이 간 종목이 또 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미국 FDA의 안약 관련한 제네릭 관련한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역시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동안 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소외주로 분류가 됐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램시마 SC가 덴마크 쪽에서 수주 관련한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승 나왔고 비만 당뇨 플랫폼, 미국 생물보안법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등에 업고 제약 바이오 섹터도 오랜만에 부활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런앤히트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런앤히트가 있고 히트앤런이 있는데요. 히트앤런 같은 경우는 타자가 무조건 볼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런앤히트 같은 경우는 타자가 주자가 달려나가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볼을 골라서 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점수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야구의 어떤 전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MSCI 편입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이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런앤히트라고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MSCI 편입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 편입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편출 종목들의 경우에는 빠르게 좀 대응을 할 필요성이 불거지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 엔캠 같은 종목들이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정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MSCI 정기 이 지수 변경은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5월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시총 편입 컷오프 라인의 경우에는 5조 8천억 원가량이고요. 유동 시총 컷오프는 1조 9천억 원가량인데 그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는 기업이 이렇게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 엔캠 세 종목인 겁니다. 기타 후보 종목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4월 17일을 기준으로는 이 기준에 충족을 하지 못하면서 편입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이기는 하고요. 이 자료는 하나증권의 자료인데 하나증권뿐만이 아니라 삼성증권 그리고 기타 다른 증권사에서도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을 하나씩 점쳐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편입 후보로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 엔캠 똑같이 꼽고 있고 편출 종목도 저희가 대응을 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한온시스템, 강원랜드 역시 하나증권과 비슷하게 편출 종목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 각 종목별로 편입 가능성의 비중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알테오젠과 HD 현대일렉트릭은 역시 편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캠은 최근에 약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편입 가능성을 한 중립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출 종목의 경우에는 카카오페이와 한온시스템의 경우에는 편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강원랜드는 중립, 삼성증권과 금호석유,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편출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편출과 편입 종목들의 개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 엔캠이 모두 편입이 되게 된다면 편출 종목도 똑같이 세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컷오프 편출 종목의 경우에는 컷오프 기준과 상관없이 편입 종목의 개수에 따라서 편출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시장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만 겨우 오름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상 올랐다고 보기가 좀 어렵죠. 장 초반만 해도 분위기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는데 여기에는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준의 2인자로 불리고 있는 뉴욕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 총재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물론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인플레이션의 목표치 2% 달성까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인상카드도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기다가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되는 카시카리 총재의 경우에는 금리 인하까지 25년도 기다릴 수 있다. 이런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내놨고요. 거기다가 작년에는 비둘기로 분류됐던 라팔 보스틱 총재 같은 경우도 올해 금리 인하 전망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연준 인사들이 입을 열 때마다 증시가 출렁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패드와치상에서도 다시 6월 FOMC에서 금리 인상까지도 베팅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TSMC발 엇갈린 반도체 표정도 역시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TSMC 앞서서 수정 앵커가 오프닝 때 전해드린 것처럼 최대 실적 중에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신중한 전망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메타는 라마3를 공개를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메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라던가 페이스북 같은 것에 이 라마3를 활용한 챗봇 기능을 넣겠다라는 이슈, 거기다가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틱톡 금지와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광고 시장에서 가장 큰 파일을 가져가게 될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마치 테슬라가 급격한 상승을 만들어냈던 시기와 메타의 주가 흐름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테슬라는 52주 신저가 기록했고요.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가입자 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시간외에서 3% 넘게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주의해야 될 것은 국채금리 수익률일 텐데 2년물이 다시 5%를 바라보고 있고요. 10년물의 경우에는 4.63%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의 인사들이 발언이 2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을 크게 움직이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이제 21일로 추정되는 반감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3,000달러 선에 머물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충족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한 선에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이란 제재 속에서 핵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이란이 내놨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은 계속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 사우디까지 포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WTI 원유 선물 소폭 상승으로 마감하면서 82.7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긴 호흡이 필요할 때일까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실적까지는 확실한 모멘텀을 찾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간밤에는 울프 리서치에서 지금 시장은 결국에 중기 관점으로는 상승을 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섹터를 봐야 될 것이냐? 반도체와 에너지 섹터를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기에는 좀 기대를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일단 간밤에는 러셀 2000부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일제히 내림세를 보여줬고요. 공포 탐욕 지수는 한때 90포인트 선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34% 공포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빅스 지수도 소폭 하락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 엿볼 수가 있는 간밤의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시장, 우리 시장이 한번 상승을 하면 같이 상승하면서 탄력을 받아주면 좋을 텐데 간밤에 미국 시장이 또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과연 이 상승세 잘 이어갈 수 있을지 또 뭐 반전 있는 금요일이 될지도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혜은 앵커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이 크게 불거지고 있죠. 어제 관련해서 수혜주로 거론되는 쪽 강했거든요. 오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중 갈등 끝은 어디일까요? 일단 미국에서는 지금 대선 11월에 있는데 그걸 앞두고 표심 잡기에 한창입니다. 바이든도 마찬가지고 트럼프도 각각 표심을 위해서 대중 관련해서 전방위적으로 통상에 대한 압박을 좀 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 단순히 하나의 섹터만 그런 게 아니라 철강부터 조선, 해양, 물류, 뭐 태양광, 전기차까지 다양한 쪽을 좀 압박을 하겠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대립이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트가 된 건데요. 바이든은 먼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3배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미국의 무역 대표부에서도 조선과 해양이나 물류 부문에 대해서 조사를 개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양면형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이 관세를 부과받는 것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예외 대상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관세 부과 검토하겠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한
한화큐셀을 비롯해서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태양광 업체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이 소식 나오면서 한화솔루션 6%가량 올라갔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무역 대표부의 대표의 말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또 예고가 있었고요. 지금 자칭 관세맨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도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 정도 관세 부과하겠다, 좀 더 고강경 대책을 하겠다라는 부분 밝히고 있습니다. 미중 싸움이 계속해서 길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 관련주들이 힘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쪽에서는 이제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 철강 업체들이 경쟁이 아니라 정말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 부정행위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요보다도 훨씬 더 많이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세계 시장에 여분의 철강을 덤핑하고 있는 거다. 정말 불합리한 가격에 그냥 막 쏟아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무역 대표부 쪽에 지시가 있었고요. 기존의 관세가 7.5%였는데 3배 이상이죠. 25%까지 인상할 것을 지시한 상황입니다. 무역법 301조 검토해서 관세 인상 여부 확정할 것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어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방어주 쪽이 아니라 정말 소외가 되어 있었던 시클리컬 중에서도 특히나 철강주가 힘을 받아갔습니다. 철강 쪽은 여전히 사실 시황이 부진할 것으로 보이고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긴 관점에서 봐야 돼서 아직까지 주가가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 소식 때문에 하이스틸이 장중에 상한가 기록했고 포스코 스틸리온도 장중에 상한가에 거의 근접하는 슈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특히나 강관 쪽이 강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2차 전지 모멘텀도 있지만 어제 철강 관련해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수급 잘 들어오면서 5% 정도 올라갔습니다. 알루미늄 관련주들 사마 알미늄부터 조일 알미늄, 남선 알미늄 등등의 종목들도 강한 흐름을 함께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우선은 그렇게 크게 철강 쪽에 있어서 긍정적인 뉴스는 아닐 것이다, 길게 작용하지 않을 거다라는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종의 상징적인 조치다라는 건데요. 전체적인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 철강 중에서 그 비중이 중국산은 사실 1%에서 2%에 불과하고 알루미늄도 전체 수입량의 약 3.6% 정도라서 관세 인상의 실효성은 좀 낮을 거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바이든은 일본제철의 최근 US 스틸 인수와 관련해서 완전한 미국 회사로 남아야 한다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철강 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투자를 좀 해야 될지가 궁금한데요. 앞서 나온 긍정적인 뉴스도 있지만 사실 펀더멘탈 측면에서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겠죠. 철강 업계에 따르면 여전히 철은 차갑다입니다. 실적 여전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 포스코 홀딩스만 보더라도 1분기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강과 비철강 부문이 모두 다 아쉬운 성적표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고요. 변수라고 한다면 중국 쪽의 수요 회복, 중국의 가동률 저하에 따른 수입량 감소, 반덤핑 관세 현실화 같은 부분들 추가적으로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지금 철강 업계가 여전히 좋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 정권 때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 철강 쪽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관세 부과하겠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물량을 어느 정도 이제 조절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당시에 이 한국 쪽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300만 톤 이상의 철강을 수출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낮췄습니다. 지금 현재 268만 톤까지 내려가면서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반해서 중국 쪽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도 잘해주고 인건비도 싼 상황이고 저가 공세 계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을 굉장히 해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지금 세계 조강 생산량 통계를 봤을 때도 중국에서 정말 이 총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철강 업계에는 중국의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 봤을 때 포스코 철강 부문도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았는데 이 흐름이 아직까지는 이어질 거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철강 업종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이쪽 보겠습니다.
조선과 해운업인데 불공정 무역 관행에 관련된 조사 착수하겠다. 정말 이제 지시 받자마자 빠르게 조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노조 5곳의 청원을 받은 상태고요. 어제 관련해서 조선 3사가 좋은 흐름 나타냈어요. 특히나 이쪽은 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한화오션이 무려 14%가량 올라갔고요. 전 일장 대비해서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주와 실적 확대에 대한 기대감까지 받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수주 목표량의 벌써 40%를 달성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10% 가까이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를 써내기도 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도 좋은 모습 나타냈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HD현대미포와 HD한국조선해양까지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고 나머지 조선기자재, 해운주까지 같이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K조선은 사실 정말 많은 차례 이야기해서 이제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계속 봐야 되는 이유 차고 넘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세계에서 점유율 많이 기록하면서 K조선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수주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죠. 친환경 규제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 신성장 동력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환율 급등하면서 이 수출주 쪽에 환차익 기대감도 같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모멘텀도 챙겨드렸습니다. 미중 반도체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방위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섹터 다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 소식들 이어지고 있죠. 4월 10일에 미국의 상무부에서 수출 통제 명단에 이 AI 반도체 지원 관련해서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의 기업 4곳을 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4월 10일에 중국 정부는 자국 통신사에게 2027년까지 미국 서버용 반도체 퇴출 또 지시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IT 투톱은 이 셈법 굉장히 좀 복잡하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범반도체 동맹 맺었고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 용인 쪽에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한 상황인데요. 일단 중국 쪽 관련해서는 설비 투자를 중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지 공장은 범용 제품 위주의 생산 거점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략도 오늘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이외에도 또 다른 수혜주들이 많아서 조금 모아봤습니다. 우선은 미국의 생물보안법, 중국의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좀 제한하는 것이죠. 이게 거의 통과 임박한 상황이라서 이게 통과가 된다면 CDMO 쪽의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2%가량 올랐고요. 가장 크게 이제 여기서 주목받는 게 바이넥스입니다. 17% 넘게 올랐고 나머지 종목들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해서 빗장을 걸어 잠그다 보니까 이 중국은 히토류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맞불 작전을 놓는 건데 이렇게 미중 갈등 때마다 늘 주목을 받는 게 히토류 테마주이기도 합니다. 그린 리소스 16% 넘게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자, 이렇게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국면에서도 4월은 정말 이상하리만큼 미국과 중국이 숨 돌릴 틈 없이 접촉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참 어디에 해석을 해야 될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좀 애매하기도 하더라고요. 4월 2일부터 해서 꾸준히 지금 미국 국방장관과 중국 쪽의 국방부장이 화상통화도 했었고 4월 4일부터 9일까지는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방중했었고 4월 16일에는 또 워싱턴 DC에서 4번째 실무회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회의를 한 거였거든요. 4월 23일에는 지금같이 이렇게 미중 갈등 심한 상황에서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 일정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더 나올지 저희 추가적으로 이슈들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어지는 큰 고래 싸움 속에서 원래 새우의 등이 터져야 되는데 일단 국내 기업들은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제 시세로도 잘 이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철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은 염두를 해야 되잖아요. 진짜로 웃을 수 있는 업종이 있는지 그 업종 내에서 탑픽까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앵커의 더보기입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어제 정말 오랜만에 다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거든요. 차트 흐름만 보시더라도 그동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눌리다가 좋은 시세를 내면서 이거 반전이 되는 건가? 다시 봐도 되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1112 쪽의 비만 치료제인 젯바운드가 비만뿐만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라는 뉴스 전해졌고요. 특히 한미약품 이런 쪽은 1분기의 호실적에 대한 전망까지 나오고
나오면서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FDA부터 유럽의 의약품청까지 이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해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사실 연관 확인 안 됐다라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도 나왔고요. 2030년까지 이쪽 시장이 136조 원까지 성장할 걸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정말 빠르게 지금 임상실험 진행하고 있거든요. 빠르면 4년 뒤에는 이제 이런 치료제들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개발 현황 보시면 한미약품부터 유한양행, 일동제약, 대웅제약, 동아에스티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면서 대응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 모두 모아서요. 지금부터 투자 전략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이슈가 많습니다. 바쁘게 또 마무리해야 되는 금요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KB증권 프라임센터 김권진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와는 또 1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아, 1년이나요? 네, 시간이 참 빠르죠. 네, 시간이 참 빨리 가나요?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여러 가지 다뤄봐야 할 이슈들도 많은 상황인데 먼저 저희 가장 굵직한 부분부터 체크해 볼게요.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가 궁금한데요. 코스피 지수도 2% 가까이 올라갔고 어제 이제 반도체 관련주, 조선주 할 것 없이 다 올라가면서 일단은 코스닥 지수도 2% 넘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장 주목하고 있었던 TSMC 실적 나오면서 실적 잘 나왔어요. 하지만 주가가 급락하다 보니 오늘 장에 대한 또 우려도 있는데요. 시장과 함께 반도체 투자 전략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어제 활짝 웃었었는데 오늘은 유유가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올랐었던 것은 기술적 반등이라의 모습이 좀 강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한 3가지 정도 변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 같이 움직이는 친구긴 한데 환율에 대한 얘기 그리고 유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바로 이 10년물 미국의 10년물 국고채 금리 이 3가지 이슈를 두고 지금 어디 쪽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금 현재 시장의 우호적인 플러스 요인이 그나마 될 수 있는 것은 유가인 것 같습니다. 유가가 어제 같은 경우도 브렌트유 기준으로 $90 아래쪽으로 내려왔었고 오늘도 조금 더 내려와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시장이 완전히 패닉 상태로 가지는 않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오늘 사실 가장 주목했던 것은 결국 TSMC입니다. TSMC가 실적 사실은 다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네. EPS 매출 다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반도체 쪽이 조금 늦어질 것 같아. 우리가 예상했던 거 이런 보다는 조금 천천히 가네라는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은 사실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반도체 사이클에 이제 바닥을 찍고 위로 올라가는 일만 남아서 야 가자 이런 분위기였다가 최근에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봐라는 이런 분위기. 즉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 전략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좀 저점 매수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도주는 이번 올해의 주도주는 여전히 반도체고 그 옆에 엿다르로 이런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조선 철강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운데는 계속해서 반도체가 가야 될 것 같고요. TSMC가 조금 묶여졌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좋지 않겠죠. 실제 그렇게 오늘은 좀 천천히 잡아야지라는 생각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주도주를 안 갖고 계셨다면 어떻게 보면 그 비주도주를
비주도주를 좀 매각을 하고 주도주 쪽 오늘 반도체 내려왔을 때 좀 변경을 시켜보는 이런 전략이 오늘 조금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적 발표 시즌에 어떤 섹터가 숫자가 잘 나오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TSMC의 실적 AI 반도체에 대한 또 그 강한 수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서프라이즈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장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다음 가이던스거든요. 신중한 부분으로 제시를 하다 보니까 일단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 짚어주셨어요. 여전히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반도체 쪽이고 조정이 나온다면 저점 매수가 가능하고 비주도주 쪽에서 수익을 챙기고 주도주 쪽 한번 담아보는 거 좋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궁금하거든요. 어떤 쪽 반도체에서도 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유리기판 쪽을 여러분들이 정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필옵틱스 같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AI 쪽에 대한 얘기. 오늘 시장에서 AI 쪽은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실제 오늘 메타 쪽에서 AI를 우리가 붙여서 이렇게 무료로 내놓게 무료 중에는 우리가 최고야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메타는 오늘도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AI 반도체라고 하잖아요. 즉 AI가 다 붙어야 된다라고 측에서 AI 쪽 최근에 토마토 시스템 같은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의 흐름이 퍼포먼스가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쪽 관련된 이런 섹터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유리기판 쪽도 괜찮고 오늘 AI 쪽도 시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1분기 이제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 호전되는 기대감 있는 섹터 보자 하셨는데 그쪽 섹터도 좀 짚어주실래요? 네, 대표적인 섹터 어디예요? 지금 현재 조선 철강이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아마 다뤄줄 것 같은데요. 실제 백고동 소리가 뿡뿡 이렇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쪽이 그쪽이다라고 섹터를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반도체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이 반도체 섹터들도 괜찮은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 미국 시장도 가장 지금 현재 경기가 너무 불타올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예상했던 경로하고 좀 다르게 너무 좋아서 사실 올 초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좀 오면서 6월 1일 정도부터 우리 금리 인하 시작할 거야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각종 지표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고 실제 섹터들의 흐름들, 실적들을 보면 나쁘지 않은데 라는 이런 모습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또 하나 우리 지금 현재 환율 쪽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의류나 화장품에 대한 이런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현재 실적 시즌에 여러분들이 꼭꼭꼭 바라봐야 되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호전 섹터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의류, 화장품부터 조선철강까지. 자, 조선철강 그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미중 갈등의 수혜주로 대표적으로 이제 꼽히면서 어제 주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사실 이런 뉴스에 반짝 오른 건지 아니면 정말 지속적인 상승이 될지가 궁금한 게요. 앞서 제가 1년 만에 뵙다고 했는데 1년 전에도 제 옆에서 백고동 소리가 뿜뿜 이거 하셨는데 여전히 이 기대감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이번엔 정말 찐 수혜주가 될 수 있나요? 네,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최근에 삼성중업 같은 경우 거의 신고가의 흐름으로 지금 현재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의 흐름들 여러분들 수주가 정말 많아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실제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조금 늦게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주가의 흐름들은 이제부터 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실제 우리의 이 조선업종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이슈가 타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사이익 여러분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철강 쪽에서 포스코홀딩스도 있고요. 아니면 어제 많이 올랐던 강관 쪽도 있을 거고 조선 쪽에서는 지금 신고가 기록했던 삼성중공업도 있는데 종목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우선은 저는 좀 종목
세진중공업을 얘기를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진중공업이 사실은 조선 큰 3사 중에서도 원래는 한 군데랑만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이게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를 지금 현재 같이 동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주가 지금 조선주들의 수주가 엄청나게 많아. 근데 거기 위에 데크를 짓잖아요. 우리 배 보면 위에 쭉 이렇게 지어지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것을 하는 회사가 세진중공업인데 이쪽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조금 많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큰 주식으로는 뭐 여전히 뭐 삼성중공업에 대한 이런 이슈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 좀 작은 주식으로는 세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큰 주식으로는 삼성중공업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쪽에서는 탑픽으로 삼성중공업을 볼 수가 있겠는데 낙수효가 기대되는 중소형 관련해서는 세진중공업 꼽아주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만 당뇨 치료제 다시 또 시세가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뭐라고 하죠?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 네, 네. 우리가 좀 해소가 됐다라는 이슈가 나왔고요. 시장은 여전히 커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관련된 회사들의 임상 빠르게 진행됩니다. 자, 이 부분 짚어볼게요. 아, 네, 그렇습니다. 비만에 대한 얘기 우리 앵커님은 한 번도 별로 관심이 없으셨죠? 평생 다이어트는 네, 그렇구나. 숙제죠. 네네. 저도 젊었을 시절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네. 뭐 이거 뭐지? 그냥 아저씨가 돼가고 있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실제 뭐 TV에서 제 모습이 10년 전하고 많이 달라졌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다이어트에 대한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오죠. 원래 이거 뭐죠? 당뇨 치료제로 대부분 만들어집니다. 당뇨 치료제로 만들고 있었는데 뭐야? 야, 이거 비만 효과도 있어. 야, 이 무호흡증도 없애주네. 여러 가지 만병통치약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당뇨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비만이 나오고 또 좀 코골이나 무호흡증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예요? 이게 비만 때문에 생기는 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순차적으로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도 실제 여기에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 어떻게 보면 일라일랜이나 노보노디스크 쪽에서 이런 쏘아올린 공이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실제 이제 미래로 가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좀 뚱뚱하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돈이 별로 없으시는 분, 근데 좀 날씬하고 탄탄하게 다니시는 분들은 돈이 있는 분들. 어떻게 보면 모든 걸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실제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즉 이쪽 관련된 시장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비싼 비만 당뇨 치료제도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릴 거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마침 탑픽 종목으로 일동제약을 가지고 오셨어요. 또 네. 이게 잘 이어지네요. 네. 뭐 하나씩 이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네. 실제 일동제약 얘기를 해드린 이유는 별로 그동안에 얘기가 별로 안 나. 분명히 이 회사 하는 것 자체가 야, 이쪽이야. 근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다들 페트론이나 뭐 이렇게 한미약품 이런 쪽만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많이 했다. 근데 야, 주가가 걔들은 좀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좀 그러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지금 현재 거의 역사적 신저가까지 언저리까지 내려가 있고요. 그런데 야, 좀 뜯어봤더니 이게 이렇게까지 내려갈 리가 있나라는 거. 작년까지는 사실은 열심히 투자하느라고 실제 이런 비만 치료제나 이런 것을 임상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좀 돈이 많이 들어갔어. 근데 작년에 이 회사에서 뭘 했냐면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딱 계열 분리를 했고요. 실제 자회사로 밑으로 내렸고 이러다 보니까 개별로 해서 작년 4분기에 흑자 전환이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항상 흑자를 내던 회사였고 이 회사가 그래서 올해 한 500개 넘게 아마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완전히 급변하는 모습이고 지금은 제약회사에서 이러지 많이 않는데 뭐 하냐면 지금 현재 엄청나게 경영을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엊그저께도 여기 주담하고 한번 통화를 한번 했는데 우리 셋이 열심히 했었고 주가에 대한 흐름들 아마도 올해 실적 발표부터 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 주가가
어떻게 너무 쌉니다. 이제 너무 싸게 거래가 되고 있고 흑자 전환에 대한 이런 흐름도 계속해서 나오고요. 실제 또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게 기술 수출 얘기도 슬며시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번 달 말까지 임상 1상이 아마 마무리가 되면 아마 초록칩이나 이런 데 개재가 되면서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술 수출 얘기도 슬쩍 나온다면 일동제약 주가의 흐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 어떨까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사상 저점에 있는 만큼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기술 수출 모멘텀도 있습니다. 주가 정상화의 시작점으로 주목해보자. 일동제약까지 확인해봤고요. 오늘 다양한 전략들 이분과 챙겨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김권진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